네, 오늘 에볼루션 2 2025년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성만이 등장하는 WWE PLE가 개최를 했는데 의심했거든요. 저는 에볼루션 1보다 좋을 수 있을까? 1도 그 정도면 선방했는데 근데 심지어 판매도 앞섰고 경기 내용도 역대급 여성부 흥행을 보여주면서 진짜 역대급 에볼루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티켓도 다 팔렸어요. 니키벨라가 방송 여기저기 나오면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티켓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진이 됐죠. 뭐 8,300석에서 8,300석이 팔렸으니까 매진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테파니가 등장하게 되면서 첫 에볼루션, 7년 전에 열렸던 첫 에볼루션은 증명할 게 많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자리하게 되면서 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테스토어가 진행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 뭐가 있냐 했을 때 나오미와 카길의 경기가 기대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프닝 경기 언제나 얘기하죠. 가장 재밌는 경기가 오프닝 경기로 나와야 된다. 오프닝하고 엔딩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여성 인컨십 3웨이 베키, 라일라, 베일리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엔딩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지금 오프닝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진짜 오늘 에볼루션 대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3웨이 물고 물리는 초반 공방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라이라가 좀 본인이 주도권을 가질 때 하이스팟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쇼의 활력을 좀 많이 가져다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베일리하고 베키가 주로 좀 지루한 구간을 많이 맡았다고 한다면 라이라를 좀 돋보일 수 있는 장면들을 좀 많이 잡아준 이런 선배들의 배려가 좀 보기 좋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두 명이 물고 물리고 있어. 베키랑 베일리가. 근데 라이라가 그 위로 길로틴 레그드랍을 두 명에게 동시에 넣는 장면이라던가 여러모로 좀 라일라를 좀 돋보일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넣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피셔맨 버스터를 넣는 장면도 있었고 피셔맨 버스터 후에 브리지까지 넣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로즈 플랜트를 하려고 하는 베일리의 시전이 있거든요. 이제 베일리가 이렇게 로즈 플랜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또 길로틴 레그드랍 넣게 되고 또 로즈 플랜트 후에 커버하는 베일리를 베키 린치가 뒤집으면서 롤업승을 가두게 됩니다. 롤업승. 이렇게 해서 이제 베키 린치가 또 한 번 방어전을 성공을 했어요. 이제 못할 수가 없는 오프닝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 명이 워낙 도사니까 3웨이 후에 베키가 표정이 너무 좋았죠. 표정이. 이거 진짜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제대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겨우겨우 이겼다라는 표정이 확실히 살아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초초는 좀 이따가 메인 이벤트 얘기할 때 메인 이벤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객석에 에이바, 마크 헨리, 비키 게레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비키가 또 나와서 Excuse me를 크게 외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메인 얘기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비키가 또 AW랑 관계가 있었다가 AW랑 계약이 끝나고 나서 WW랑 다시 레전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자리를 오랜만에 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경기 NXT 챔피언십 제이시 죄인 그리고 조리덴 그레이스 어제 메인 이벤트를 망친 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넘버원 컨텐더십을 4번에서 4번 다 이긴 조리딘 그레이스의 사수이기 때문에 나는 조리딘이 이길 거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또 제이시 제인이 시전은 좋아요. 시전이 좋아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어제 태그팀 경기가 호흡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경기는 생각보다 또 시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맛있게 잘 말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도 방해를 하니까 뭐 제스민 닉스라던가 펠러 헨리라던가 이런 방해꾼들이 워낙에 많은 페이탈의 인플루언서잖아.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 몰로가 우군으로서 나와가지고 다 정리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이랬거든.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달려가는 순간 NXT 벨트로 오히려 조르딘 그레이스의 등을 치는 블레이크 몰로의 배신이 있게 되면서 조르딘의 사수가 실패를 합니다. 조르딘의 배신당하게 되면서 결국에 타이틀을 사수를 실패해. 이 경기가 좀 중요한 게 이 경기의 승자가 TNA 슬래미버서리에서 현 TNA 너가웃 챔피언 마샤 슬로모비치와 함께 통합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TNA하고 NXT 챔피언이 이제 통합 챔피언십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나는 조리덴이 이겨서
TNA로 금이환영해서 마샤하고 예전에 또 라이벌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명승부를 버리고 통합하고 약간 조리딘의 그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걸?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로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제이시 제인이 마샤 슬라모비치와 함께 통합 챔피언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리딘은 두류급 실현인데 저도 진짜 인정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 사실 나는 블레이크 몰로의 턴이를 예상했는데 어제 할 줄 알았거든. 나는 어제 조리딘 멀로가 지고 오늘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어제 이기고 오늘 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미버서리에서 마샤 슬라모비치와 제이시 제인의 통합 타이틀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마샤를 아마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지껏 너무 TNA가 손해만 봤으니까 TNA 챔피언이 트릭이잖아. 그러면 NXT 여자 챔피언은 마샤 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리딘을 하는 것보다는 제이시 제인을 지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다. 네, 저의 예상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객석에 또 재즈, 아이보리, 제클린, 그리고 또 마리즈까지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카부키 워리어스, 자루카, 샬렉사, 저지먼트 데이. 샬렉사가 지금 인기가 많죠. 샬럿 알렉사가 이 티격태격 되는 케미가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합니다. 샬럿 반응 미쳤던데요. 저도 인정입니다. 샬럿이 좀 반응이 안 좋았죠. 레슬매니아 때 좀 서로 감정에 치우친 그런 경기와 프로모를 통해서 프로 정신이 좀 의심받았고 원래도 안티가 가장 많은 여성 스포츠 선수로서 집계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모로 반응이 안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알렉사를 등에 업고서 세탁을 한 모습이고 이 티격태격 되는 케미가 또 보기 좋고 관중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샬럿의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샬럿이 활약하는 건 좋지만 솔 루카가 활약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솔 루카가 가치를 증명하면 할수록 NXT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샬럿도 샬럿이지만 솔 루카가 굉장히 활약했습니다. 오늘도 솔 스네처를 무려 샬럿에게 박아줬고요. 수직으로 접수해 주시는 여왕님. 그리고 또 샬럿이 한번 링을 휩쓸을 때도 말도 안 되게 화려하게 제대로 감아내면서 샬럿의 폼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경기 초반, 중반 카부키 워리어스가 또 한번 경기를 또 재밌게 해주는 장면들. 이제 킥이랑 뭐 여러 가지 타격기 위주로 링을 휩쓸을 때는 또 카부키가 경기가 처지려고 할 때마다 카부키가 좀 제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솔 스네처까지 나갔고 아비게일 DDT를 또 솔 루카가 반격해내면서 여러모로 이제 이 NXT 태그팀 자루카 자리아하고 솔 루카를 자루카라고 하는데 이 자루카가 샬렉사를 따서 새로운 태그팀 챔피언이 될 그런 기회가 있었어. 근데 스피어를 샬럿이 구해주면서 솔 루카에게 장난하게 되었고 이 장면이 제일 컸다고 생각됩니다. 스피어를 구해주는 샬럿. 그래서 결국에는 장외로 상대방을 다 던져내고서 파워밤을 장렬해내는 라켈 로드리게즈가 테아라밤을 솔 루카에게 받게 되면서 저지먼트 데이가 방어를 해냅니다. 왠지 방어를 할 것 같았어. 어제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방어 엔딩이 나왔어요. 왜? 저지먼트 데이는 방어를 해도 어쨌든 리브 모건이 컴백할 때 방어를 하든 방어를 안 하든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그룹이거든. 방어를 하면 리브는 너 왜 내 배트 들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방어를 못하면 너 왜 내 배트 잃었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쨌든 리브하고 라켈 뭐 그리고 여기 록센은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예상한 거는 챔피언이 된 지 처음이잖아. 지금 록센이 첫 번째 방어전은 먹겠지. 맞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상을 했고 또 객석에 토리 윌슨, 멜리나, 몰리 홀리가 있었습니다. 토리 윌슨은 또 WWE 이런 자리 때마다 뭐 로얄럼블도 참전했었고 계속해서 잘해 보이고 있고요. 멜리나는 좀 로얄럼블에 초대받지 못할 때 좀 서운함을 내비쳤었는데 오늘 에볼루션에 또 자리하게 되면서 또 나름의 감격스러운 모습.
내가 직접 만나뵀는데 되게 소녀해. 되게 여자해. 엄청 소녀 하신 분이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자리한 거에 되게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멀리헐리도 여성부에 기여한 바가 많죠. 뭐 이제 베스피닉스나 뭐 빅토리아에 뭐 자동차 오는 택시비를 뭐 대준다던가 뭐 훈련할 수 있는 훈련비를 내준다던가 후임 양성에 있어서 예전부터 힘을 많이 써온 인물이 멀리헐리가 되겠고, 더군다나 지금 WWE 프로듀서로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객석에 앉을 자격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샬롯하고 알렉사를 묶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다. 네, 샬롯의 캐릭터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간 챔피언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샬렉사는 신의 한 수다. 인정. 네, 인정입니다. 네. 또 오늘 또 자리하고 솔루카의 그 대립이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솔루카가 여러분 스맥다운,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쉬, 에볼루션 3일 연속 경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 메인 로스터가 솔루카랑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솔루카가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이잖아?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인 채로 자리아에게 스피어를 맞아서 배가 터졌잖아? 이러면은 우정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너 나 스피어 외쳤어. 실수야. 알았어. 그렇구나. 화해하는 척 했다가 다음에 또 경기하다가 또 실수 또 일어나고 두 번은 못 참아 이러면서 싸우게 되면서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 딱 하게 되면서 자리아가 솔루카를 따게 되고 솔루카는 벨트를 잃게 되고 아마 조만간 콜업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맞았음. 그니까 오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루카도 아마 이제 깨질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리든 그레이스 배신당하고 얼탱이 없어하는 모습. 블레이크 멀로 니가 감히,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고, 오늘 정말 눈에 부셨던 경기 또 하나 있죠. 예, WWE 챔피언십 티파니 대 트리시가 되겠고요. 이 뒤에 메이블린이 WWE랑 콜랩을 할 거다,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랬었는데, 여성부에서 이제 주요 선수들이 프로모 할 때 오프닝에서 메이블린의 그 화장품을 바르면서 각오에 임해. 오늘 쇼를 찢을 거야. 막 이러면서 화장품을 막 발라. 아무튼 티파니하고 트리시, 메이블린 콜랩, 티파니의 6차 방어전, 네, 토끼띠 두 바퀴의 대결, 둘이 24살 차이라는 얘기죠. 네, 초반 공방이 또 나쁘지 않았고, 또 스트레터스피어라고 이 물구나무 서서 프랑켄슈타인을 넣는 기술이 에이프런에서 장외로 터지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 처음 본 것 같고, 두 선수가 진짜 준비를 더럽게 많이 해왔어. 이 스플렉스 인투 더 더블 니스, 이게 뭐냐, 이 로데릭 스트롱의 피니셔 엔드 오브 아테이크, 이거를 여자가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티파니가 쓰는 것도 최초고요. 엔드 오브 아테이크가 오늘 터졌습니다. 예, 로데릭 스트롱 보고 있나? 또 슈퍼 스트레스터스 팩션을 밀어내고 나서 스트레터스피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고 치키까지 넣었지만 티파니가 이걸 버텨내면서 결국에 안되겠다, 문설트 써야지, 트리시가 문설트 썼는데 오히려 그건 나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티파니가 트리시의 치킥을 장렬한 뒤에 알라바마 슬램까지 넣게 되면서 언제나 이 알라바마 슬램 후엔 프리티스트 문설트 에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티스트 문설트 에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시청자들도 저한테 얘기했는데 티파니가 은퇴 후에 했던 복귀 경기 중에 이게 최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트리시가 사실 지려고 나온 거잖아. 레전드 혹은 타단체 선수들이 이렇게 스팟 참전을 하는 거는 무조건 현역에게 져주려고 나오는 거야. 물론 예외도 있죠. 뭐 골드버그가 유니버설 챔피언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트리시는 그래서 호감인 거야. 은퇴를 제때 했어. 캐나다에서 본인의 건강이 악화가 되고 본인의 사랑을 찾았을 때 제때 끝낼 타이밍을 잡았고 최고의 은퇴를 했죠. 그리고 WWE가 필요로 할 때마다 저주로 나오고 있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트리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하드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경기를 빡세게 했단 말이야, 이 둘이. 시대를 초월한 명승부가 아니었나. 경기에서 있는 리스크들은 티파니가 긴장할 때 버벅이는 것들, 트리시가 나이로 인해서 조금 느리거나 실수하는 것들, 이런 리스크가 드러났지만 이 경기는 진짜 훌륭했어. 트리시 전성기 폼을 포함해도 상위권 경기였음. 그 말도 맞죠.
조이 스타크 한번 키우려고 오고. 그니까 그때도 그 대립에서의 수혜자는 조이 스타크였잖아. 그래서 조이 스타크를 띄워주려고 베키를 배신하고 승리를 거뒀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리시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또 객석의 엘런드라 블레이즈, WCW로 이적하면서 WWE 벨트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여자죠.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고 요즘에 사이가 굉장히 WWE랑 좋아요. WWE 게임에도 출연하고 있고, 렐라니 카이는 이제 페뷸러스 뮬라의 제자로서 레슬매니아에 또 출연을 했던 여성 레전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노홀즈 바드 제이드 카길 대 나오미, 심판은 비앙카 벨레어. 어제 세러데이 나이 매니 이벤트 객석에서 개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니가이디스 단장이 나와서 너희들 진짜 못 참겠어? 그렇다면 내가 더 빡세게 해줄게. 이 경기는 노홀즈 바드로 진행될 거야. 그리고 특별 심판은 비앙카 벨레어야. 이렇게 해서 경기가 기대감이 없었는데 부킹이 경기를 살렸어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이 경기를 내가 중계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둘이 경기력을 많이 의심받잖아. 근데 이 의심받는 경기력은 기믹 경기로 세탁을 할 수가 있다. 경기를 무기를 빡세게 써서 도파민을 충족시켜서 얘네 못하지 않네 라는 착각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착각을 시도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손가락 부상이 있어서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비앙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경기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빡센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진짜로. 의자 위로 불독을 넣었어, 나오미가. 카길이 의자 위로 불독을 맞았다는 거야. 체인을 손에 쥔 채로 죽방을 갈기는 카길. 또 카메라맨의 카메라를 뺏어서 링 안으로 갖고 와서 카메라를 또 복부에 넣는 장면도 있었고, 경기가 바로 이 장면이죠. 카메라맨의 카메라를 뺏었어. 그래서 나오미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또 카메라샷 딱 하고 카메라를 또 바닥에 던집니다. 예. 이 고가의 카메라가 바닥에서 튀어오를 정도로 던지는 제이드 카길, 이런 게 근데 슈퍼스타의 면모라고 생각해. 이걸 무심하게 던지는 이 배드에스한 면모가 카길의 지금의 모멘텀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또 결국엔 아나운서 테이블 뭐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체어샷으로 테이블 위로 떨구는 나오미. 지금 여기 촬영이 안 됐는데 아나운서 테이블 밑에 결착되어 있는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그 모니터에 카길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 드랍킥을 하니까 모니터가 폭발했어요. 예. 모니터가 폭발하는 장면은 처음 보는데, 이거는 연출된 게 아니라 사고입니다, 사고. 예, 연기가 치즈직 나고 펑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테이블을 한 번씩 쳐박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이제 종반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위로 제이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준비를 해요. 제이디드를 맞아주려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지만 오케이 라고 말해요. 오케이 라고 말하니까 제이디드가 들어가. 이게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다가 오케이 하니까 제이디드가 딱 들어갑니다. 이게 또 동료 선수, 너무나도 친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넣는 제이드 카길의 배려심도 참 돋보이고요. 이게 사실 그래요. 비앙카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이제 내 앞에서 이런 경기를, 약간 이런 느낌. 나름 둘이 열심히 했지만 약점이 너무나도 드러나요, 사실. 이 둘 다 서로의 스팟을 기다려주는 장면들, 철저하게 짜고 하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거든. 경기를 콜을 한다기보다는 정해진 대로만 프로듀서에게 의지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은 카길도 킥이 온다? 그러면 킥이 올 때까지 이렇게 부동자세를 기다려요. 오늘도 죽도를 막기 위해서 로프를 잡고 엎드려 뻗쳐로 계속 기다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 이제 이런 S급 선수들은 그런 걸 기다리지 않죠. 예, 정확하게 타이밍을 선수에게 제시를 하죠. 제시. 지금 쳐라고 제시를 하지 쳐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그래서 비록 단점이 잘 드러났지만 부커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잖아. 이 경기는 빡세게 해서 그래도 도파민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나름 수행을 했다고 생각해.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달은 됐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건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비앙카 벨레어가 굉장히 좋았다. 경기를 바라보는 내내 친구와 친구가 무기를 쓰는 빡센 경기를 하는 거에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표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이제 승자의 손을 들어줄 때도 착잡한 마음을 연출해내는 비앙카의 이 표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썸슬 카길 고사가 문제네. 그렇죠. 썸머슬램의 카길이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면서 파죽지세로 향하고 있고, 어느 벨트에 도전할지 아마도 티파니가 되겠죠? 네, 티파니가 될 것 같고, 건틀렛 매치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WWE 로우에서 승자는 군터와 월드 헤비 챔피언십 썸머슬램을 하게 되는데, 저 이거 CM 펑크 아니면 LA 나이트인데 CM이냐 LA냐, 아 참 어렵습니다. 네, 아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내일 로우도 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또 배틀로얄은 좀 짧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틀로얄이 이제 승자는 클래시 오브 페리스에서 도전자로서 챔피언십에 임할 수가 있고요. 로얄럼블처럼 한 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번에 20명이 링 위에서 올라선 채로 시작을 합니다. 예, 니키 벨라, 첼시 그린, 니븐, 알바, 나탈리아, 맥신, 제이다 파커, 레시 레전드, 롤라바이스, 젤리나 베가, 켈라이 조던, 데이턴 팩스리, 이지데인, 비펩, 미친, 아이비 나일, 캔디스 르레, 나이아 잭스, 스테파니 바케, 줄리아, 이렇게 도전합니다. 펑크가 갈 듯? 예, 저도 펑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아가 한 차례 링을 휩쓸고 켈라니가 떨어졌지만 켈라니가 아나운서 테이블에 안착하게 되면서 이 물고 넘어서면서 다시 복귀하는, 코피 킹스턴 엔딩, 이런 액션도 있었고 뭐 좋은 장면들 많았습니다만, 일단 파이널 4가 좀 예외였어요. 예외. 래쉬 레전드를 계속 챙겨주는 WWE가 되겠죠. 예, 그때 사우디쇼에서도 한 차례 메인 로스터 PLE에 참가하면서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했던 과거가 있는 래쉬 레전드인데, 이 180cm WNBA 출신의 이 래쉬 레전드에 대한 크게 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또 나이아 잭스도 요즘에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고 그 위상만큼 배틀로얄에서 파이널 4에 자리한 거고, 니키 벨라 티켓 다 팔았잖아. 니키가 방송, 팟캐스트 다 출연하면서 티켓 판매량에 불을 지폈던 니키 벨라도 파이널4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모두가 생각하는 우승 후보 스테파니 바켈 역시 파이널4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조경호가 뭐 예측을 했고 뭐 맞췄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사실. 온 세상이 정배는 스테파니 바켈이었어. 배팅 사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래쉬랑 스테파니 바켈이 파이널 2까지 갔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치가 났었는데, 보치가 좀 하늘이 점지해준 듯한,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파워밤으로 링 바깥으로 내치려고 했던 래쉬 레전드, 하지만 그걸 라나로 넘기려고 했던 스테파니 바켈. 근데 우연히 로프와 로프 사이에 손목이 껴서 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래쉬 레전드, 스테파니 바켈이 오히려 좋아 하고서 이제 콜을 했겠죠. 나 이거 데빌스키스로 아웃시킬게 콜을 하게 되면서 바로 임기응변으로 에이프럴 위에서 데빌스키스를 장렬시키면서 데빌스키스로 우승하게 되는 스테파니 바켈. 사실상 스테파니 바켈이 본인을 상징하는 기술로 한 번 더 경기의 우승 장면을 장식한다는 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만회를 잘했어요. 네. 이게 라나로 넘기는 장면에서 손목을 끼는 걸 연출한다는 거는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연이 오히려 본인의 대표 기술로 엔딩을 하게 되면서 스테파니 바켈은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엔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스테파니가 스테파니를 인터뷰합니다. 스테파니 맥맨이 스테파니 바켈을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이제 스테파니 바켈이 스페니쉬로 샬라샬라 한 다음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WWE로 왔고 지금 이 꿈을 이루고 있다.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내 모국어는 프로레슬링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장면 진짜 좋았습니다. 네. 더블 스테파니 귀함. 그니까 스테파니를 인터뷰하는 스테파니 재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월드 챔피언십, 벌써 뭐 메인 이벤트까지 가게 되네요. 이 경기는 진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냥 여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기는 언제나 이 둘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 비앙카를 끼얹던, 여기에 샬럿을 끼얹던, 누구를 붙이던 간에 여성부 최강의 경기는 늘 이용하고 리아 리플리 사이에서 나와요. 네. 매형 클래식 결승에서도 나왔었고, NXT에서도 챔피언십을 두고 나왔었고, 로우에서도 엘리미네이션 챔버 출전권을 망쳐서 미안해, 너랑 방어전 할게 했다가 뺏겼고, 레슬매니아 트리플 스레 5선 경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유하우스에서는 샬럿하고 또 3웨이까지 했는데 이거까지 치면 5대0이야. 근데 WWE에서는 이 인유하우스 경기는 안 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5대0인데 WWE에서는 4대0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아가 또 치냐? 이유가
이오가 또 지냐? 둘 다 문제야. 이오는 레슬매니아 이후로 방어전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전에 비앙카하고 했던 방어전도 WDQ였어. 그 3웨이 레슬매니아 트리플 스랩 빌드업으로서는 재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오로서는 제대로 된 방어전이 레슬매니아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이후로 첫 방어전이야. 그 전에 했었던 줄리아하고 바케라고 1대1은 넌타이틀전이야. 챔피언으로서, 아직 챔피언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싱글 방어전을 처음으로 임하는데, 리아에게 지면은, 챔피언으로서 성공한 챔피언이라고 보기 어렵죠. 3차 방어전 만에 무너지니까. 리아 리플리는 4대0이죠. WWE 피셜로는. 5대0인데, 이 경기 또 지면 5대0이 진짜 되는 거잖아. 리아도 이거 지면 안 돼. 이오도 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오가 여기서 이오가 또 이겨. 이오가 또 이긴 다음에, 리아가 호주 고향에서 복수하는 걸로 완벽한 해피엔딩을 나는 계획을 했는데, WWE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네. 네, 초반에 좋은 공방들이 많이 있었고, 경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세렐라이트 DDT가 너무 맛있게 나왔고, 이 세렐라이트 DDT 이전에는 리아 리플리가 계속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경기가 조금 처지는 장면들이 있었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오가 세렐라이트 DDT 후에 반격각을 제대로 다 잡게 되었고, 계속해서 경기가 뜨겁게 흘러갑니다. 문설트 가려는 걸 막 못 가게 발목 잡는 장면도 있었고, 레이저스 엣지를 반격하는 장면. 하지만 데드리프트로 시다웃 파워밤까지 넣는 리아 리플리. 이 레이저스 엣지를 넣자마자 바로 뽑아 올려서 데드리프트로 시다웃 파워밤. 그러니까 스카톨과 바티스타보다 더 맛있게 피니셔를 넣는, 진짜 요즘 고트는 리아 리플리가 아닌가. 진짜 리아 리플리 진짜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보드 드랍킥을 리아 리플리가 피하게 되면서 제시카 심판이 대신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카 심판이 대신 맞게 되면서 이 둘이 장외로 가요. 장외 객석까지 끌고 가서 발코니 높이에서 플란차를 날리는 거. 이오가 큰 경기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이오가 워게임즈에서도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고 스플래시를 넣는 장면이 있었죠. 플란차를 날리는 장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유어스 샬럿 리아 리플리 전에서도 인유어스가 이제 집이야, 집. 엔터런스가 집으로 돼 있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플란차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큰 경기 여성 PLE 메인 이벤터답게 발코니 높이에서 플란차를 날리는 이오 스카이의 스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스턴트라고 하는데, 업계용어로. 그래서 이제 장외 난투, 심판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10카운트가 넘어도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오 스카이가 수어사이드 다이브로 로프를 통과해서 선셋 플립밤을 넣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 이오 스카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설트를 또 넣었지만 2가 나오고, 슈퍼 립타이드를 넣는 리아 리플리의 시도를 스페니시 플라이로 반격을 해내고, 그래서 이 둘 다 동공이 확장되면서 이젠 진짜 한계야, 약간 이런 사이콜로지가 이들의 표정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한계야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미 음악 I'm coming 울리게 되면서 내가 간다, 진짜로 왔어요. 진짜로 와서 캐싱인을 진짜로 했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나오미의 음악이 울리게 되면서 캐싱인을 했고, 땡땡땡 소리가 나면 정식으로 캐싱인을 한 거야. 이제는 실패하면은, 지면은 실패인 거거든. 근데 올라가자마자 리아 리플리 링아웃 시키고, 그러고 누워있는 이오 스카이에게 스플릿 레그드 문설트를 장렬해내면서 나오미가 새로운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심판 뻗은 이후 경기가 엄청나게 이오 부상당할까봐 경기 걱정했음. 그 이오가 장외에서 플란차 날리는 장면이 발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아주 멀쩡해 보였어요. 네, 걱정하고는 다르게 이오가 참 그걸 큰 경기 때마다 꼭 하는 이유가 본인이 안전하게 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이오는 진짜 철인이에요. 그니까 이오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나오미도 여러분, 내가 나오미 요즘에 괜찮다고 했잖아. 레슬러가 레슬링을 못하면 좀 심통이 나긴 하는데, 그 외의 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나오미잖아. 나오미가 턴일 후에 진짜
터니엘이 겟오버할 수 있다는 걸 그 끝자락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 지붕 위에 끄트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 지붕을 뚫었어 나오미는 턴이를 한 다음에 머니 인 더 뱅크 우승 후에 우리가 예측했던 건 뭐냐? 카길이 퀸 오브 더 링을 우승했고 나오미가 머니 인 더 뱅크를 땄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카길이 퀸 오브 더 링으로서 티파니와 경기를 할 때 썸머슬램 그 경기를 뭐 카길이 승리 후가 됐던 승리 전에 이렇게 트리플 스렛으로 변경을 시키던 어쨌든 나오미가 카길의 기회를 망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보통.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WWE가 오늘 변화구를 제대로 던졌죠. 이 변화구의 의미는 뭐냐? 이 비앙카 벨레어 이 둘의 대립의 시작점에 있던 인물까지 특별 심판으로 넣고 이 노홀즈 바드 경기 대립의 끄트막을 알리는 기믹 경기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다 넣었어. 재료를 다 넣어서 결국에는 카길이 승리를 거뒀어. 이 둘은 이제 끝난다는 거였어. 이 둘은 이제 끝났어요. 이 세 명이서 시작한 대립이기 때문에 비앙카도 특별 심판으로 넣어줬어요. 언제나 대립의 마지막은 빡센 경기, 기믹 경기, 남성분은 헤리너스를 많이 하죠. 우리는 노홀즈 바드로 그 마무리를 정했어요. 카길이 이 대립의 최종 승리자입니다. 이제 얘네는 겹칠 일이 없어요 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막 비앙카가 아직도 흑막인 거 아니야? 비앙카가 오늘 나오미의 승리를 돕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막 계속 뇌절하고 있었는데 WWE는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 같아. 이제 나오미는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으로서 로우 쪽에서 활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우린 계속 못 알아먹었어. 비앙카가 아직도 흑막인가 봐. 특별 심판하네. 막 이랬었는데 진짜 전혀 스맥다운 쪽 WWE 위멘스 챔피언 쪽이 아니라 예상치도 못하게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손에 넣으면서 나오미가 새로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나오미는 지미 우소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지미 우소하고 낳은 아이는 없어. 지미 우소가 전처하고 낳은 아이만 키우고 있는 나오미야.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를 나도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전에 마지막 화려한 불꽃,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나오미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마지막 불꽃이 챔피언까지 왔어. 챔피언까지 오게 되면서 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나오미의 지금 라스트 런이 되겠고,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얘기했던 게 두 명의 모멘텀을 모두 살렸어. 내가 경기 시작 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오도 지면 안 되고 리아도 지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 이오는 레메 이후 첫 방어전, 리아는 4대 떡, 5대 떡이 될 거냐? 둘 다 이거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최고의 엔딩이 나왔죠. 둘 다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최고의 라이벌로서 둘 다 패자로 남게 되면서 두 명 모두의 위상을 모두 지켜줬어요. 캐싱인으로 패배하는 게 언제나 챔피언으로서는 딸피 상태에서 지는 게 최고의 위상 보호잖아. 해냈고 리아 리플리도 이후에게 또 지면 안 되잖아.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나오미에게 지게 되면서 이 세 명 모두가 윈윈이라고 생각되고 트리플 H의 유쾌한 변화구가 제대로 관중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볼루션이 여러분 진짜 저는 4성 이상 전체 이벤트 4성 이상 줄 정도로 주고 싶을 정도로 미친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진짜 4성 이상 줄 정도로 이 배틀로얄에 좀 짜치는 순간 빼고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또 여성 레슬링 유튜버 하고 있는 링더벨의 진행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DS가 아나운스 테이블 바로 옆에 프라임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 이오스카이의 문설트를 킥아웃 할 때 원샷 받았죠. 원샷. 부러웠어요. 예. 이 아까 트리시 경기복을 코스프레하고 트리시 경기를 봤거든요. 엘보 패드에다가 그 나시 트리시 그 경기복 입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반팔 티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엘보 패드를 벗고 그 경기복 위에 티셔츠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여성부 레슬링의 축제답게 여성부 레슬링의 인플루언서들, 여성부 레전드 선수들, 여성부의 레전드 경기들까지 정말 빼놓을 거 하나 없는 여성 레슬링 최고의 축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볼루션 진짜 4성 줄 정도로 좋은 이벤트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3치존으로
에볼루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